시작하면 될까요? 네, 시작하시면 돼요. 잘 네. 보입니다 하면은. 네. 네. 저는 제가 주제를 삼은 거는, 어,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가장 최근 요 몇 주간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그 학생들이 즐거운 미술 탐구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언도 얻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저의 고민거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무슨 말 하는 걸까 이해를 잘 못하실까 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수업이 미술 교과 교사입니다. 중학교 담당하고 있고, 현재는 1, 2학년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주당 1시간이어서 탐구학습을 시켜보려고 하였으나, 너무나 늘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여서, 일단 1학년 같은 경우는 약간 실기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주당 2시간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탐구 학습 같은 거를 조금 이제 적용을 시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미술 교과라는 거는 실기 교과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 실제로 실기를 제일 많이 하는 교과긴 하지만 실기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표현만이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말하기는 그거 그냥 그려라고 하면은 다 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미술이라는 교과는 약간 탐구와 과정 중심의 교과가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됐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주제를 어떠한 이런 거를 표현해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떠한 주제를 전달에 이렇게 주제가 설정이 되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상, 그리고 표현 방법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그리고 학생이 제작을 함으로써 이게 결과가 나오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과 저는 이게 탐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과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작품이 만들어지면 그 이외의 성찰이나 감상 같은 경우에는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를 시켜보면 어떨까. 그리고 학생들이 이게 이 과정이 대부분 교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라고 결정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러한 것들도 학생들이 직접 탐구해보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작년부터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세 가지를 이제 중심으로 고민을 하다가 수업을 만들어 봤는데 탐구 과정을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학생들이 주도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결과 이후의 감상, 성찰도 함께 중요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작년에 이러한 과정으로 수업 탐구의 과정을 이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주제 같은 경우엔 1학기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탐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학교 내에 있는 학교 폭력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이게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학생부장인데 학교 폭력 그 캠페인을 할 때 그냥 있는 팜플렛을 듣는 게 아니라 애들이 만든 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적용을 시켰었고요.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나침반 안전교육을 거의 5년째 똑같은 것만 틀어주고 있는데 이거를 애들이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이제 좀 삶과 연관된 주제를 좀 던졌었고요. 세상의 문제라는 거는 애들이 굉장히 그냥 이렇게 어쨌든 표면적으로 봤을 땐 단편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유엔의 지속 가능한 그 주제 그거를 갖고서는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AI를 통해서 애들에게 조사를 시켰었어요. 뭐 세상의 문제
뭐가 중요할까? 뭐 이런 식으로 뭐 학교 폭력의 사례는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조사를 막 시켰었고요. 그래서 사례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AI한테 물어보고 너희들이 한번 토론을 해보고 이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지 주제를 만들어보고 그리고 얘를 그 표현 방법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작을 해봐라 라고 제작을 한 다음에 감상에는 이제 제가 패들렛에 다 올리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패들렛에다가 올린 다음에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독립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진행할 때는 나쁘지 않은데? 라고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보이는, 여기, 여기 보면은 이렇게 AI 조사, 요거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요런 것들을 애들이 직접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요걸 했었는데, 하다 보니 질문과 탐구와 답이 되게 일직선이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이런 거 조사해. 그리고 뭐 이런 거 탐구해. 그리고 답이 굉장히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직선적인 탐구가 되어서 확장된 탐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시켰더니 이런 식으로 나와서 뭐 AI를 이용할 때는 정보를 찾는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활용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지속 가능하고 갇힌 세상을 위한 뭐 미술관 제작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아이들이 내놓은 것은 이제 학교 그 학업에 관련된 스트레스에 관련된 미술관을 만드는 것이 그 주제였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런 미술관의 관이 있잖아요. 1관, 2관, 3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도출을 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일직선적이다. 이렇게 확장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전교육이랑 뭐 학교폭력 같은 경우인데 다 원인, 뭐 사례, 뭐 예방 방법 다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뻔한 얘기들, 그러니까 너무 뻔한 그 답이 나오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확장된 사고가 아니라 이게 이게 일직선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올해는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조금 더 그 그게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좀 더 세분화를 시키고 또 했는데 시작할 때는 동기부여를 대부분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했었는데 작년에 배웠던 이제 1학년 때는 주로 주요 요소와 원리를 배우는데 그거를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내가지고 아이들에게 퀴즈를 풀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확장해서 그 조형 요소를 예를 들어서 배웠으면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추상화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추상화는 뭐가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뭔가 미술을 탐구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제 탐구를 할 때 너무 거기에 이제 몰두를 하다 보니 이게 사회 수업인가 미술 수업인가 약간 섞여가지고 저 자체도 수업에 대한 정체성에 관련된 이렇게 약간 헷갈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교과의 핵심을 조금 더 집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미술에 대한 탐구를 이제 전이처럼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만들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럼 이러한 미술 표현 방법을 토대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표현을 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주제 탐구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뭐 체험을 한다든지, 직접 누군가에게 인터뷰를 한다든지, 탐색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제작을 이제 스케치를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었는데 그런 사이사이에서도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모든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른 모듬의 작품을 보고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을 토대로 수정을 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 막 거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거를 거치고 마지막에는 자기독립 평가를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형 같은 걸 찍었다면 올해는 직접 서술형으로 쓰게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구글 폼을 이용해서 서술식으로 표현을 하게 했었 게 조금 더 올해에 조금 스스로 봤을 때 좀 수업을 바꿔보자라고 했었던 것들이었었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들리는 소리를 추상 영상 미술로 표현하기였는데
일단 추상미술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 보시는 활동지를 통해서 보시면, 뭐 추상, 조형 요소와 추상미술의 연관성, 그 왜 생겨났을까? 어떻게 확장시켰을까? 뭐, 그럼 미술은 어떻게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찾게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미술사적으로도 접근할 땐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 학생들에게 세 가지의 그 그림을 제시하고 이것을 갖고서는 이제 추론을 해봐라라고 했더니 되게 다양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괜찮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해서 되게 다양한 게 나오고 아이들이 찾으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조금 설명하는 것보다 좀 뭐랄까 좀 잘 아이들이 좀 이렇게 이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얘가 제가 지금 이거 하고 두 번째 수업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인데 공공미술에 대한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제는 존중에 관련된 학교에서 존중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공공미술 디자인을 하는 건데 너무 중간에 제가 막 욕심이 생기니까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 보다 보니 첫 번째는 이런 공공 디자인의 사례를 제시하고 여기에다가 질문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표현 질문, 그리고 뭐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맥락 질문, 그리고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가치 질문 같은 것을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고 하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하기는 하더라고요. 되게 잘하는 애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애들이 되게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끌고는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거기서 핵심 질문을 세 가지를 찾아봐라. 그래서 올렸던 이러한 적이 있었는데 제 욕심상으로는 그 모든 별로 나와서 이 질문을 던져가지고 아이들이랑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역부족이더라고요, 애들이. 요거를 이제 공공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를 알고 난 후에 학교 내에 존중에 대한 공간과 구성원과 나 스스로에 대한 뭐 어떻게 존중받고 존중할 수 있고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맵을 한 후에 이제 우리가 생각한 건 이거지만 직접 나가서 한번 탐구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선생님들에게도 이렇게 막 인터뷰를 해보고 친구들에게도 인터뷰를 해보고 공간도 탐색해보고 해가지고 공간 어디다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결론을 이제 점점점 도출을 해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스케치를 했었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만들고 난 다음엔 이 중간에다가 이제 친구들에게 질문과 피드백과 이렇게 주고받고선 이거를 보완해보는 이러한 그 활동지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좋았던 거는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탐구를 깊이 있게 해보는 경험이 있었으나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지금 제가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게 집중력이 굉장히 저하가 되더라.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이고 그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중이 되게 짧은데 이런 탐구하는 과정을 계속 시키니까는 집중력이 저하가 돼서 자기도 모르게 딴짓을 하게 되는 상황들, 뭐 딴 데 가가지고 딴 거 하는 상황, 그리고 장난기가 굉장히 많은데 딴소리를 계속하면서 질문이 아니라 다른 장난을 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지쳐가는 과정이나 그리고 미술 주제 탐구했던 내용들을 작품 구성에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쫙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랑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탐구에 대한 이해력 부족. 그래서 뭐 질문 만들기라는 것도 해본 적이 없고 뭐 피드백을 받아보라고 하고 하는 것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무 이런 것만 시키니까 미술 시간에 대한 흥미도가 저하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후에 표현 활동을 시키니까는 이제 애들이 너무 좋아는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이런 걸 못하게 할 수는 하지 않지는 조금 힘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이거를 2주 동안 진행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고 싶고, 탐구 학습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좀 효과적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다른 아이들 그 수업 결과물들 좀 보여드리면 마지막 옛날에 했던 것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추상 미술 같은 거를 예, 이렇게 먼저 이렇게 소리 같은 거를 채집을 한 다음에 활동지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얘를 소리로 이렇게 만들어보는 움직임과 소리를 같이 섞어가지고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예, 소리 공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뭐 이런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순한 거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렇게 존중에 관련된 걸 시키다 보니 아이들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머리를 쥐어 뜯더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한 모듬이 이제 마무리를 져서 결과물을 여기다 올렸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결과물이 나쁘지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방지턱 같은 거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급식실에 줄을 잘 서자라고 하는 이러한 포스터도 만들긴 했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오긴 했으나 예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예,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예. 아니요. 너무 훌륭하게 하신 것 같아서. 네. 네네. 저희 안 그래도 지속 가능 발전 연구회 그 방에도 혹시 들어가 계시죠? 아니요, 거기는 제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거기 이제 황유한 교수님이라고 네. 서울여대 이제 교수님이시고, 그 교육부에서 하는 지속 가능 발전 교육 관련된 뭐 이렇게 음, 사업 같은 거 하시고 뭐 하셔가지고 저희 계속 매달 저희 지금 주제 발표, 고려학교 안에 사는 것처럼 또 실천 교사랑 이렇게 이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으로 해서 주제로 이제 모여 있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 발표했나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아마 일주일에 두 분 정도 거기서도 이제 하고 있는데 선생님 충분히 거기서 발표해도 될 정도로 지금 그 절차대로 훌륭하게 너무 잘하신 것 아, 같고, 정말요? 네. 근데 그런 어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제 사례 발표할 때는 딱 다 끝나고 결과물만 보니까 아, 대단하다, 딱 그것만 보지만 선생님이 겪은 어려움을 다 겪어요, 사실은. 저도 음,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맨날 오늘도 뭐 지금 제가 그 시험 끝나고 조금 어수선하잖아요, 5월에.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행사도 많고 하니까 조금 짬내 갖고 몇 차씩 하고 있는데 예, 항상 생각하면 오늘 나 영어 시간인데 이거 사회 사회 시간에 이거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국어 시간에 뭐 하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가 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열심히 뭐 참여해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착착착 하는 애도 있지만 저희 학교인데 다문화 애들도 많고 기초 학력 떨어진 애도 많고 해서 정말 무슨 말인지도 아직 뭐 한두 시간 지나도 파악 못하는 애도 있고 제가 뭐 싱크와이즈도 이제 그거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로그인 자체가 안 되는 애도 있고 매 시간 로그인은 안 되는 애도 매 시간 로그인 안 돼요. 뭐 하여튼 그 애 것만 맨날 뭐 충전이 안 됐어요. 뭐 크롬북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모든 게 다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사실은 수업을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한 텀 돌려보시면 분명히 그냥 한두 차시짜리만 한 거랑 선생님 지금 어쨌든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신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고 애들이 뭐 선생님 그냥 보시기에는 뭐 힘들고 당연히 그런 거 있지만 이제 프로젝트 끝에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성찰 일기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애들이 겉으로 표현하는 거랑 또 달라요, 써보면.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서 자기가 무슨, 어떤 게 좋았는지 이런 거 하면 의외로 애들이 그 선생님이 의도했는 그거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어려웠지만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써보게 하는 거 아까 동료 평가나 이런 거 다 나눠서 하는 걸 하셨는데 이제
뭐 그 차시차시별로 조금씩 성찰하면 제일 좋긴 하지만 우리 그렇게는 잘 안 되니까 그렇기도 하고 전체 마쳤을 때 느낌이랑 한 차시 한 차시 끝났을 때 느낌은 애들도 다르니까 엄청나게 의미 부여를 해야 돼요. 이게 해서 너 힘들었지 이게 아니고 힘들은 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엄청난 너희가 프로젝트를 했고 막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엄청 시작할 때도 사실은 그런 게 이제 엔트리 이벤트라고 해서 프로젝트가 엄청 이게 중요한 거고, 이 프로젝트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개개인한테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이게 우리가 누구한테 이제 보여지고, 어,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를 주입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마치고 나서도 엄청 막 이렇게, 예, 이제 축하 파티도 막 하라고 막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책 만들기 하고 이런 게 하면 진짜 우리끼리 뭐 출간 기념회처럼도 하고, 네, 이제 원래 저는 간식 같은 거 잘 안 주는데 이제 그렇게 할 때는 뭐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거를 애들도 이제 해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 프로젝트를 할 때 애들이 그래도 아 영어 시간에 뭐 이런 거 이제 하면 그래도 뭐 남는 게 있다 하다못해 예 그러니까 힘들지만 다 끝나면 뭐가 남는 게 있다. 그 남는다는 음, 게 이제 자기들도 성취감이나 보람일 수도 있고 교과에 대한 걸 알 수도 있지만 엄청 쌤한테 뭐 칭찬을 받는다지 그런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힘들고 다 잘 돼서 하는 건 아니고 그 과정이 있지만 선생님이 의도하는 대로 안 됐더라도 그 과정에서 애들도 선생님도 배우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시도할 때는 더 이제 요령이 음, 생길 거고 지금 올해 했던 거 선생님 아까 학생들 패들렛 올린 사례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체인지 메이커로 아예 해서 프로젝트로 해서 아이들한테 우리 학교에서 바꾸고 싶은 거 이제 해서 모든 별로 주제 잡아서 쭉 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프로젝트 수업 연구회 할 때 제가 소개했었지 싶은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거는 제가 영상으로도 드렸지 싶고 한데 그거는 다 설명하기는 지금 힘드니까 제가 그 파트 설명한 영상 아마 녹화된 거 있지 싶은데 드릴 테니까 저는 이제 영어 시간에도 미술쌤 마찬가지로 이걸 왜 내가,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제가 내도 제가 내용 교과가 아니다 보니까 사회과나 국어과에서 엄청 역할을 해주셨어야 됐고, 그때는 그나마 좀 잘 이렇게 이끌어간 게 교과 융합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국어과에서 모든 별 주제, 그러니까 토의로 끌어내고, 수학과에서 통계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설문 돌리고 해서 그 통계 자료 만들고, 이제 다른 애들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저 같은 거 하고 미술과에서 이제 그 아까 그림 그려가지고 그거를 약간 프로토타입일 수도 있고 이제 공간 캠페인 자료처럼 해서 예를 들어서 교복 바꾸자면 자기들이 교복 디자인한 거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했고 그다음에 다시 국어과에서 이제 제안문 건의문 쓰기 해서 교장쌤한테 건의해서 음, 이제 뭐 몇 개 바뀐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애들이 교장쌤 앞에서 이제 그, 그 반에서 잘하는 애들은 교장실 가서 막 이렇게 PT하고 약간 그러니까 자기들 만든 거 들고 가서 얘기하고 저희는 또 공개 수업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당시 그 학교는 하는 건데 다른 학년 선생님들이랑 교과쌤들 다 와서 자기들 한 거 발표한 거 다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년에서 또 여러 교과 같이 하니까 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했지만 저는 사실 영어로 나중에 표현하는 그 정도밖에 못했지만 학년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혼자 프로젝트 수업도 되게 많이 했지만 확실히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 학년에서 같이 하니까 힘이 실리고 뭐 교장실 제안 가거나 이런 것도 학년 부장님이 나서서 우리 이거 한다 하고 뭐 다 같이 하니까 조금 그런 게 통했지. 제가 난민 프로젝트 할 때는 저 혼자 영어과에서 했는데 그때 난민 그 참 관계자가 우리 학교 방문도 해주셨는데 저는 저한테는 그게 너무 의미가 있고 엄청난 사건이라서 2학년 전체를 모으고 싶었는데 교장쌤이 막 됐다 하면서 그냥 수업 뜬반만 해라 이래가지고 그냥 한두 반, 그러니까 그 원래 두 반 합쳐서 세 반으로 나눠서 그때 그 뭐죠 수준별 하던 시기라 갖고 그냥 두 반만 합쳐가지고 두 반한테만 근데 그 분을 직접 만났거든요. 근데 저는 전체 일곱 반 다 만나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공감대가 형성 안 된 상태에서 저 혼자 하면 아무래도 이제 끌어내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축제 때 뭐 아나바자 상태에서 뭐 또 기부하고 하긴 했는데 저는 사실 사이즈를 더 크게 하고 싶었는데 저 혼자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좀 확실히 체인지 메이커 그 프로젝트랑 난민 프로젝트 비교하면 학년에서 같이 해서 여러 교과 같이 하는 게, 그 애들도 이제 평가를 각각 이렇게 딱 할 수 있으니까 부담이 덜하고,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신다면, 이제 우리가 보통은 뭐 성취 기준이나 자꾸 그런 걸로 해서 처음부터 교과를 막 이렇게 엮어가지고 잘라 하면 더 힘든 것 같고, 선생님 이미 하신 거 있으니까 요런 어디에 무슨 과가 들어가면 좋겠다는 걸 이미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할 때는 저 이런 거 해봤고 다 선생님 해봤으니까 시행착오도 겪었으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이제 시행착오를 덜 겪으실 거니까 요 파트에서 뭐 사회가 좀 설명해 주세요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면 훨씬 더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잘 되실 것 같고, 지금 하신 것도 충분히 저는 훌륭하게 잘 하셨고, 선생님만 이렇게 막 이렇게 제대로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매일 그거는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할 때 이제 소개해드리고 해도 안 하는 애들이 있으면 어떡해요? 라든지 이제 내가 완벽하게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시도 못 하시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자연스러운 거다. 모든 아이들이 다 나 원하는 대로 하는 거는 평소 강의실 수업에도 애들 안 하잖아. 가면 앉아있기만 하는 거지. 다 알아듣고 앉아있는 애들 없잖아요. 예, 한 5명 정도 알아들을 거예요. 저희 지금 한 25명 중에. 그래도 프로젝트를 하면 애들이 뭐라도 자기 생각하고, 이게 제가 지금 이번에도 애들한테 주변 문제점 얘기해봤을 때 평소에 영어 시간에 애들 봤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 같고, 아, 저것들 막 이랬는데, 그래서 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가 문제다 하는 거. 나름 논리가 음, 있어요. 사회 문제에 관심 있고. 그래서 또 다른 면을 발견하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충분히 이제 잘 시도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채팅창에 다른 선생님들도 의견이나 이런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진현 선생님, 그 다음으로 발표하시면 될까요? 네, 네.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잠시만요. 제가 공유를 처음 해서 봐서 그러는데 아, 예, 예.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네네. 아, 싱크와이즈 화면 보이면 되는 거 맞죠? 네, 그런데 비밀번호를 비치라고 나오죠, 맞죠? 이게 아니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얼른 서둘러 보겠습니다. 이거 싱크와이즈 활용하는 거 보시면은 이영선 팀장님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 이거 너무 힘들어서 찍어서 보내드려야 돼요. 잠시만요. 근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서 잠깐만요. 음, 이거 선생님, 그러면 혹시 네, 요거 사용하는 거 해결할 때까지 그러면 윤희정 네, 쌤이 네, 죄송합니다. 먼저 혹시 발표를 하시는 게 나을까요? 뭐, 가능할까요? 아니, 선생님 준비하셨는데. 아니 먼저 근데 하셔도 이거 될 것 같아요. 제 비번을 지금 편한 못 대로 이게 하세요. 찾겠어요. 그러니까 예. 로그인이 돼야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인 것 그러면은 좀 같아가지고. 준비하셔요. 그러면 제가 네. 할게요. 네, 죄송해요.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윤희정 선생님 먼저 발표하시는 걸로 예, 할게요. 네. 공유, 공유 아마 공유 누르시면 네. 제가 요청 누르면 되나요? 네.
아, 소리 잘 들리시죠? 예. 네네. 예, 들립니다. 저는, 화면도 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고려학교 윤희정인데요. 예, 저는 분당고등학교에서 사회과 교사 하고 있고요. 어, 에스페란토에 대해서 뭐 이미 제가 몇 번을 발표를 해서 또 저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에스페란토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가지고 조금 이게 맞나 싶은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또 교장 선생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이거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선생님들 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 저 이게 동아리 차원으로 한번 꾸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계속 어, 이, 좀 관망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수학여행을 갔다 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인데 그래서 이제 그 큰 거를 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은 제일 중요한 게 수학여행이라 끝나고 나니까 좀 마음이 요 타임에 이거를 좀 안내를 하고 관심 있는 분도 혹시라도 계시면 같이 어, 배워보는 타임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일단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고려학교 사기고요. 에스페란토라는 언어를 배운 거는 지금 5년째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려학교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과 에스페란토를 공부하는 거하고 거의 이제 같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고려학교도 특별하고 에스페란토를 배우는 에스페란토를 하는 사람을 에스페란티스토라고 하거든요. 에스페란티스토로서 뭔가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같이 가고 있는 중이어서 굉장히 저는 이제 같이 가고 또 제가 또 이런 거를 공유회를 통해서 저의 또 어떤 뭐랄까 저만의 뭐 특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에스페란토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세계에서 이제 그 모임에서 부르는 또 다른 그 에스페란토어로 이제 이름들을 새로 만들어 불러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 그 세계에서는 칸델라라고 이름이 불려져요. 칸델라라는 건 영어로 하면 캔들이라고 아실 거예요. 뭐 초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칸델라라고 해서 이제 뭐 촛불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불려지고 있는데 이미지가 좀 그랬는지 저 처음에 저를 에스페란토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이름을 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 이름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평상시 초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에스페란티스토들 사이에서는 칸델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오늘 발표하게 된 동기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주제를 저도 학교에 관한 거를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저의 이제 브랜드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저희 고려학교 왔을 때 그 자기만의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예전에 강의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계속 나는 나의 브랜드를 에스페란토를 가져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제가 오늘 발표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혹시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동호회 차원으로 해서, 교래학교 안에서 모임을 한번 꾸려볼까, 이런 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배경에 있는 이 모습은 그 에스페란토는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고 어, 우리가 이제 영어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공용어로 영어는 자연어인데 에스페란토는 인공적인 언어예요. 인공 언어로서 어, 그래서 이제 에스페란토를 상징하는 그 뭐 다 나라마다 국기가 있잖아요. 국기가 있는 것처럼 상징하는 그런 국기 모양으로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초록별, 우리 지구는 초록별이다. 그래가지고 초록색 바탕으로 초록별 모양으로 된 이것이 우리 그 에스페란토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원래도 초록색을 좋아했는데 에스페란티스토가 되고 나서 완전 초록색에 완전 꽂혀가지고 많이 초록색만 옷만 보면 많이 사기도 하고 뭐 액세서리도 초록색을 많이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무튼 에스페란토는 공통의 언어, 세계 공통의 그 국제 공용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짧은 영상이 있어서요.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소리 공유를 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줌 예? 공유할 때 소리 안 소리 들리세요? 공유. 네. 아, 소리 공유. 그리고 지금 영상이 안 보이고 에스페란토란 그 화면이 아, 소리 보이거든요. 공유가 안 되네. 그 영상도 안 보이세요? 화면도, 예. 다시 그 영상을 다시 공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할게요, 그러면. 네.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잠깐만요. 혹시 안 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아직은 에스페란토란 그 화면이 계속 보이거든요. 아, 이 영상 안 보이나요? 네. 그러니까 쌤 공유 자체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공유 자체를 네. 공유를 처음부터 다시 이거 공유 해지하시고, 아, 공유를 해제하고, 네. 그 영상에 가서 다시 공유.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음, 공유를 해제하고, 네. 또 이런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예. 그 영상 띄워놓은 해제하고, 화면에 가서 다시 공유를 하세요. 네. 아, 영상 띄워놓은 화면에서, 네. 그걸 클릭한 상태에서. 이거 혹시 인터넷이, 근데 지금도 지금도 에스페란토란 이게 에스페란토란 보이는데. 화면이 안 네. 보이신 거죠? 인터넷이 안 보이신 에스페란토란 그 거죠? 화면이 보여요. 아까 설명하시던 거. 지금 1800년대 후반 영상 소리는 폴란드 수도 들리는데 바르샤바에서 영상이 안 보여요. 150km 떨어진 들리시죠? 비아위스토크는 네. 신흥 방직업 도시로 러시아계 아, 그냥 이런 또, 동영상 파일이에요? 네, 유튜브 이거 영상 보면은, 아니고? 이거 유튜브인데, 응, 동영상 파일을, 네. 그러면은 저기 나중에 링크를. 보시라고, 네네네. 이거, 뭐지, 창에다가, 예, 네네, 나중에 나중에 보내주시면 띄우겠습니다. 예, 돼요. 그래서 예, 에스페란토가 어떤 언어인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어, 인류의 공통어고 에스페란토를 창시한 분은 자메노프라는 폴란드의 안과 의사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 언어를 만들었냐 하면은 그 폴란드가 다민족으로 되어 있는 다민족 다언어 국가로서 굉장히 이렇게 갈등이 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자메노프라는 그 박사님이 이게 100년이 넘었어요. 이 언어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세계 평화와 어떤 그 서로의 그 진정한 교류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그 공통의 언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근데 유럽에서는 사실은 라틴어가 있어요. 라틴어가 많이 쓰여지는데 라틴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언어로서 좀 심플한 언어, 굉장히 문법도 쉽고 발음도 쉽고 그런 언어를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페란토는 그래서 단지 그런 어, 어, 언어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바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상적인 바탕을 갖고 있어가지고 에스페란토의 사상은 그 힐렐리즘이라고 해요. 힐렐리즘에서 힐렐이라는 그 랍비가 유대교의 랍비가 이제 그 가르침을 줬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사상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전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과도 사실 유사해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무슨 굉장히 종교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그 자기 주도성, 우리 그 고려학교도 그렇고
우리 교육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는 에스페란토의 핵심 바탕이 되는 사상에서 저는 굉장히 자기주도성을 좀 이렇게 연결되어서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에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뭐 이런 사상하고 이게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인류는 본래 하나의 가족이다. 이제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 그래서 언어라는 거는 이렇게 언어와 민족은 인간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를 잇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이 에스페란토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어느 뭐 특정한 나라나 민족을 위한 게 아니라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래서 공정하고 평등한 소통의 매개체로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런 힐렐리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 호마라니스모라는 사상을 또 바탕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인류애주의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인류 전체의 연대와 평화. 그래서 단순히 에스페란토는 언어를 이상으로 어떤 모두 인류를 연결하는 다리다.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어, 혹시 그래서 뭐 힐렐리즘을 이제 바탕으로 얘기했을 때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나는 남에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에스페란토는 굉장히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회가 가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소수예요. 에스페란토 국내에서도 소수고 국제적인 제가 세계 대회를 가봤는데 해외에서도 뭐 이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돈이 되거나 이것을 해서 뭐 굉장히 큰 이득이 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정말 이렇게 어떤 인류의 정신이라든가 우애 어떤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와 문화 그런 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또 실제로 이제 에스페란티스토들은 이렇게 대회나 뭐 여행을 통해 가지고 서로 만나서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어떤 굉장히 평화롭고 평등하고 그런 걸 굉장히 느낄 수 있어요. 이걸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사람들을 만나면 이거 함께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예. 이것도 사실은 영상을 좀 연결한 건데 왜 에스페란토를 배울까요? 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배우는 여러 가지 동기에 대한 영상을 사실은 제가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공유를 할게요. 선생님들한테 그 채팅창에 이 주소를 올릴 테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소수가 쓰는 언어이고 어떻게 보면은 100여 년 전에 그 자메노프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언어가 보급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기도 하지만 이 언어를 통해서 굉장히 힘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은 또 굉장히 이제 새로운 그런 친교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에스페란토를 배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몇 번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다양한 나라와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사회과 교사이기도 하고, 원래부터도 이렇게 여행도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에스페란토를 배우면서, 그런,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이제 에스페란티스토들 만나면 제가 주로 많이 만났던 게 이제 뭐 일본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그 예전에는 뭐 일본 사람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역사 의식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는데 에스페란토를 배우면서 일본 사람들 만나니까 정말 이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만남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정치나 역사에 대해서 평가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으나 그래도 이제 서로에 대한 진정한 교류가 일어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 좋았던 경험이고 또 이제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한국어를 쓰지만 또 이렇게 이런 언어 공부를 끊임없이 함으로써 뇌를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후에 그 뭐 언어 공부를 하는 거는 치매의 예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에스페란토로 공부하면서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고 또 그 친구들을 만나고 하면서 어떤 그 다양한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큰 힘을 받기도 하고, 어, 이제 에너지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취미 생활로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저는 이제 혼자 배우고서 너무 좋아서 어 학생들한테도 이거를 좀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했는데 학교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할 여유가 없더라고요. 뭐 동아리를 해서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에게는 일단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제가 수업을 정치 수업을 하는데 국제 정치 할 때 뭐 세계 평화, 뭐 이상적인 정치 이런 이야기 할 때 언급을 좀 해서 이런 언어가 있다라는 거 알려주는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학교에서는 이제 국제 교류 여기 제가 있는 지역이 성남 지역인데 성남 지역에서는 국제 교류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국제 교류는 이제 에스페란토를 갖고는 할 수는 없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영어를 하니까 이제 영어로 해서 제가 동아리에서 국제 교류를 다른 외국에 있는 학교랑 해서 서로 이제 다양한 문화와 여러 가지 뭐 세계 문제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것도 일종의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도해 보려고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하고 나서 또 제가 언젠가 또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에스페란토가 아, 또 이제 잘 모르시면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바인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화면을 보다가 넷플릭스 화면에 그 게시록 막 영화 게시록에 영화였나 영화 게시록에 이 앞에 처음에 이게 어디서 만들었나 이렇게 딱 띄우는데 에스페란토 필모이라고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저는 이제 에스페란토에 빠진 사람으로서 이걸 딱 보고 너무 이제 놀래가지고 에스페란토 필모이가 뭐냐면은 영화거든요. 필모가 영화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페란토 필모이가 영화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페란토 필모이가 만든 게 게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놀래가지고 막 이런 게 있나 찾아보니까 어, 알폰소 푸아론이라고 멕시코의 영화 감독이에요. 그분이 2005년에 미국에서 설립했고 여기 이 영화사에서 만든 유명한 영화가 그래비티란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영화를 너무나 감명 깊게 봐가지고 예,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요거 게시록은 사실 안 봤는데 요 그래비티는 꼭 보시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우리가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은. 그래서 에스페란토의 정신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 지구가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함께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사를 만든 그 알폰소 푸아론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에스페란티스토인가? 라고 궁금했는데 그분은 에스페란티스토는 아니래요. 근데 어, 그분도 국제어의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에스페란토 운동을 지지하신다라고 해서 이 영화사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이 영어를 쓰고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에스페란티스토들이 에스페란토를 많이 배우는 게 미국에서 많이 배우고 요즘에 또 이렇게 부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무슨 종교처럼 부흥해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활발하게 에스페란토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미국에서. 되게 의외로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인상적이어서 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엔가 이제 이야기할 때, 이 바벨탑이랑 같은 거 아니냐. 에스페란토는 바벨탑 아니냐. 일종의. 그렇게 저번에 이선 선생님인가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이 저한테 굉장히 이게 어, 생각거리를 줘가지고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그래서 바벨탑 얘기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성서에 나온 얘기인데 인류가 하늘에 닿으려고 탑을 쌓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느님이 언어를 이렇게 흩어놔가지고
흩어놨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에. 이거는 어, 어떤 교만, 인간의 그 교만, 하늘에 닿겠다, 하늘에 그 하느님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교만에 대한 응징으로서 흩어놨다. 그래서 바벨탑은 그렇게 인간의 교만함, 이걸 상징하는 거다. 언어가 동일했을 시대의 그런 교만함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어, 그 언어를 흩어놨다. 소통의 단절을 꾀하기 위해서 이제 흩어놨다라고 하는 성서 구절이 있는데, 어, 그래서 이 바벨탑이란, 그래서 혹시 오해를 할까 봐요. 그 에스페란토가 언어의 단일화 해가지고 통합된 언어 해서 이것이 그 바벨탑을 또 하나의 바벨탑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시하는 분이 혹시나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오히려 언어의 통일을 억지로 시도하거나 누군가 강제로 시도하거나 사실은 다양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 다양성을 무시한 그런 권력에 의한 통합, 이런 것들이 바벨탑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사실은 오늘날이 영어가 다 중심이잖아요. 모든 게 다 영어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뭐 AI 시대인데, 영어로 다 통일되고, 기술적 단일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바벨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 그래서 에스페란토는 바벨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스페란토에서는 어, 특, 누구나 평등하게 배울 수 있다. 이건 보조적인 언어로서의 기능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민족의 언어는 인정하고 에스페란토는 보조적인 언어다. 그래서 어떤 다리로서의 역할을 하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에스페란토는 흩어진 인류를 다시 연결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오히려 떻게 보면은 이게 또 종교적인 얘기인데 종교적으로 보면 언어는 소통의 은총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그래서 언어는 사랑과 평화의 언어다. 이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가능성의 언어, 바벨탑의 혼란이 아니라 그런 가능성의 언어다. 이런 의미에서 이걸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최근에 그 한강 소설을 읽다 보니 히라버거 시간을 읽으면서 이 히라버거 시간과 에스페란토는 또 어떠한 이게 저는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언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강의 히라버 사전은 그 그러니까 히라버는 사실은 쓰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거의 이제 고대 언어잖아요. 과거에 쓰던 언어고 지금 쓰지 않는 언어잖아요. 죽은 언어고 이런 건데 그 소설의 이야기에서는 그 남녀가 이제 그 히라버 수업을 받는 이제 그걸 통해서 서로 이제 어, 말을 할 수 없는 말을 잃어가는 여자와 이제 시각을 잃어가는 남자가 있어요. 이제 그 둘이 뭐 어떤 교감을 이뤄가는 그래서 둘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주로 줄거리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한강 작가가 그 노벨상에서 수상 소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잇는 것은 언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어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언어는 그냥 소통의 도구만이 아니라 어떤 치유와 연결, 이런 매개체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음, 아무튼 히라버 시간은 좀 과거의 언어, 죽은 언어 이런 건데, 에스페란토도 사실은 이거는 뭐 평화의 언어, 뭐 이상적인 우리의 뭐, 함께하는 언어,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 에스페란토도 어떻게 사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통용되는 언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해지지 않은 채 남은 언어다. 그래서 히라버도 그렇고 에스페란토도 그렇고 그 두 개의 언어의 공통점이 그런 것 같아요. 말해지지 않은 채 남은 언어다.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제가 이것도 막 고민하다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와닿아서 언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연결을 필요로 한다. 언어를 통해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언어를 넘어서는 이해.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이 언어의 힘에 대해서 어떤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 거창하게 또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천국에 잘 살고 착한 일 하면 천국에 간다 이제 이렇게 너무 오늘 얘기들이 종교적인 얘기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에스페란토가 사실은 성격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굉장히 어, 철학적이면서 종교적이고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천국에 가기 위한 조건은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발표를 주제를 잡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스승의 날 기념해서 저는 에스페란토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저의 에스페란토 선생님을 찾아가 뵈요. 계속 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찾아가 뵀는데 선생님께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요거 갑자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도 혹시 그걸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선생님한테 들어가지고, 그 출처를 알아보니까 김홍신 작가가 얘기한 거를 들어서 선생님들 또 생각하신 다음에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뭐냐면은 첫째 조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좋아하는 일을 찾았는가 이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좋아하는 일을 찾았는가.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은 남이 좋아하는 일을 찾도록 도와주었는가. 이 두 가지 조건을 갖고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좋아하는 일을 찾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진정 나답게 살았나. 내가 진짜 원하는 일, 사랑하는 일을 하고 살았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만큼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 이제 그런 거죠. 예. 살아있는 동안 좋아하는 일을 찾았는가. 두 번째는 남이 좋아하는 일을 찾도록 도와주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도 우리가 타인의 삶에도 따뜻하게 개입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꿈과 기쁨을 찾도록 옆에서 응원하고 도와주었는가.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좋아하는 일도 찾고 누군가 좋아하는 일 찾도 도와주면은 어, 사실 우리 교사들은 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스스로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어, 또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그거야말로, 뭐, 죽어서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두서 없지만, 말을 좀 이렇게 거창하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한 에스페란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앞에서 영상들에는 에스페란토의 어떤 특징들과 뭐 간단한 문법들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영상 공유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이거 그냥 보여드리면은 그 에스페란토는 그 음절대로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읽어요. 뭐 발음기호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이 쓰여진 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만나면 이제 안녕하세요 얘기할 때 살루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루톤. 그래서 그냥 발음기 없이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배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두 달이면은 문법을 다 띄고 기본 대화가 다 돼요. 사실은. 예. 그리고 뭐 여러분들 그 아마스빈이라고 하는 그 음료수 그 버블티 파는 거 드셔보셨을 건데 그게 에스페란토거든요. 그래서 아마스라는 거는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원형은 암이라는 뜻이고요. 암이 제가 그 영상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자세한 걸 안 넣었는데 암인데 아스가 붙어가지고 아스라는 건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를 지금 현재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니라는 거는 나라는 거죠. 아마스는 현재 사랑하고 있어. 비는 너라는 건데 에스페란토에서는 뭐 이렇게 그 목적격에서 반드시 n을 붙여요. 그래서 너를이라고 해서 미 아마스 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너를 사랑할 거야 미래형으로 하면은 미 아모스 빈 이렇게 해서 오스를 붙이고 난 너를 사랑했어 하면은 미 아미스 빈 이렇게 해요. 이스 아스 오스 딱 그 시제가 딱 세 가지만 있어요.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우리가 고래학교 선생님들이니까 고래가 발레노예요. 발레노. 그래가지고 미 에스타스 발레나 레르네이아 인스트리스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고려학교 선생님입니다. 예, 그렇게 간단하게 이런 걸 했고요. 땅콘은 마지막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발표를 드렸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 그 톡방에서 맞춰 주시고 하시면 뭐 아주 소수의 인원이라고 해도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뭐 이렇게 공부 같이 하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제가 뭐 실력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저도 같이 하면서 더 많이 실력을 늘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제 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고 해서 신기하실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엄청 신기했고, 예, 그래서 이제 소모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또 뭐 이렇게 몇 분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같이 또 해보고 그런 정신 같은 게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또 와닿더라고요. 또 뭐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우리가 또 자극받고 또 이제 문화나 이런 걸 배우는 거니까 그죠?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양진영 쌤 아까 그 로그인 문제 해결하셨을까요? 아, 제가 소리를 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혹시 아, 예, 예. 보이시나요? 네, 네. 그래요. 네, 이거 제가 처음 만져보는 거였는데 아주 실수가 많아서 아주 요게 아무튼 근데 화면이 고생을 이렇게 세로로 해서 그 딱 제가 창 안에만 휴대폰으로 보고 보이는데 있는데 예. 그 휴대폰으로 보고 있어서 세로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진행하시면 될 것 됐을까요? 같아요. 예, 예. 네, 그러면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산고등학교에 있는 영어교사 양진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책 히든 포텐셜이라는 책을 이제 제3과 연결시켜서 이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 책은 총 세 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에서는 이제 그 성공 또는 성장하기 위한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적응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도성, 그리고 세 번째는 친사회성,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끈기인데요. 이 네 가지 거기선 품성 자질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품성 자질이 이제 2부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리고 성공을 하거나 성장을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로 말할 사람은 앨리슨 레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여자분은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이제 원정하고자 해서 팀을 꾸려서 시도한 사람이고요. 실제로 하지는 못했는데 이유는 신체적 장애가 있었고 심장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는 마이크 홀스트라는 이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끝내 자기가 해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람은 에벌린 글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올림픽 개막식에서 드럼을 연주했던 연주자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자가 그리고 스코틀랜드 사람이
이제 영국 국립왕실음악단에 들어가서 올림픽 개막식 드럼 연주까지 하는 데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드럼 연주자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결함이 바로 난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청이라는 사실 거의 못 듣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신만의 음악을 창조하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신체적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제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론 포브스라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끊임없이 이제 이 사람의 신체적 결함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교육학에서 말하는 스캐폴딩을 계속 제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이제 마지막에 어 이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스테판 커리라고 해서 뭐 농구를 알고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TV에도 예전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NBA 선수, 농구 선수이죠. 그리고 이 가족들이 다 농구 선수인데 특히 그 본인 자체는 엄청난 능력을 보이진 못했어요. 참고로 말하면 저희 남편의 친구라고 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어, 이 스테판 커리의 장점은 뭐였냐면요. 탁월한 뭐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스펀지 같이 흡수력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 일부에서 나왔던 자제력이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항상 이 스테판 커리가 포기하지 않게 끊임없이 계획적인 놀이를 제공을 해서 마지막에는 최고의 농구 선수, 특히 슈팅을 잘하는 선수로 이제 커 나갈 수 있게 음, 그 보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선수 뒤에는 항상 훌륭한 선생님 그리고 자신만의 이제 이 품성 기량들이 있구나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다른 이제 RA 디키는 이제 야구 선수고 그다음에 어, 이제 황금 13인이라고 해가지고서 이 황금 13인도 흑인 13명인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 미국에서 흑인 장교로까지 성공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는 게 2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 삶에 이제 적용을 해봤습니다. 어, 고래 선생님들에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 내 모습과 그다음에 이 훌륭한 사람들이 성장하게 된 계기가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약간 충동성이 발휘가 돼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람들의 공통점이 일부에 나와 있다고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사람들의 장점은 자생력, 이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항상 계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안 계시면은 스스로 아니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일어서는 능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휴식을 취할 때는 아주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심지어는 후퇴를 하더라도 그 후퇴 속에서 자기를 성찰을 통해서 일어서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저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어, 저는 엄청 시골 사람이거든요. 저는 시골 사람인데 시골에서도 하루에 버스가 세 번 들어오는 그런 시골이에요. 제가 전라도 사람인데 너무 시골이죠. 그래서 이제 모두가 벼농사만 짓는 동네였고요. 그다음에 좀 우스운 얘기라고 해도 되나? 어, 제가 들었던 얘기로는 이 동네가 너무 산골이어서 그 6.25 때 있잖아요. 6.25 때 저도 할머니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6.25 때 이 북한군이 이제 남한으로 막 내려왔잖아요. 그때 저희 동네에 왔는데
너무 가난해서 북한군마저도 그들이 먹던 식량을 주고 간 동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산골이고 그다음에 진짜 막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벼농사만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 이런 것은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엄마가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그 사고를 당하시고 이제 이것도 농기계에 사고를 당하셨는데 어 그 당시에는 엄마가 사고를 당하시니까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표현하지는 못하고 제가 사실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타 도시로 이제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꾹꾹 누른 채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살펴보면 사실 사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각박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춘기 없이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공부를 이제 좋은 학교로 가 가지고서 비평준화고 고등학교로 갔었거든요. 그래 가지고서 제 시골에서 더 높은 도시로 이제 나갔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저희 동네에서는 광주나 순천 이런 동네가 인제 그런 도시가 큰 도시였는데 거기에 가서 살다 보니까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치여 가지고서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서 엄청 헤매고 그리고 인제 그래도 인제 그 가정의 어려움 그다음에 제가 가장은 아니었지만 가장이라고 생각을 할 만큼 이렇게 모두의 기대를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서 그 기대를 안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못 봤죠. 그래서 어 그 TV에 저희 동네에는 TV가 딱 두 개밖에 안 나왔거든요. KBS 1, KBS 2. 그래서 이 KBS 1, 2에서 말하는 그 대학들은 항상 세 개밖에 없더라고요. 스카이밖에 없었는데 저는 스카이를 못 가게 돼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 가지고서 '무너지는구나.' 했는데 '안 되겠다.' 그때 또 뭐라고 나왔냐면 노량진에 있는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서 제가 그 시골에서 짐을 싸 가지고서 인제 노량진을 인제 올라가 가지고서 혼자서 생활을 하는데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 나이 20 살이었는데 아주 열심히 생활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서 인제 정말 한눈에 안 팔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없어서 또 재수 3 수를 했어요. 재수 3 수를 하고 드디어 인제 제가 원하는 사범대에 가 가지고서 뭐 그렇다고 제가 엄청난 사범대를 간 건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사범대였는데 저한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범대에 가서 '아 드디어 인제 내가 나에게도 이렇게 희망이 펼쳐지는구나.' 했는데 임용고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이제 여러 번 떨어졌죠. 여러 번 떨어지고 드디어 합격을 했을 때 인제 저는 생각했죠. '아 고생 끝이다. 나 드디어 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늘도 나에게 좀 기회를 줘야 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서 인제 좀 나의 전성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인제 그 첫 발령지에서 저희 남편을 만났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외국 사람이에요. 그래 가지고서 저희 남편이랑 인제 저는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하셨어요. 너무 반대를 하셔 가지고서 제가 문전박대도 당해 보고 뭐 있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들어보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 6 년, 7년 동안 이렇게 굉장히 힘든 연애와 뭐 이렇게 결혼 설득 이런 걸 하다가 드디어 이렇게 허락을 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서 허락을 하고 인제 좀 '괜찮을까?'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게 엄마였는데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제가 좀 충격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충격이 어 지금도 가끔씩은 생각이 나는데 충격이 있고 그래도 인제 그다음에 좀 산후 우울증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길고 인제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렇게 회복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의 도움을 받고 조금 회복을 했는데 제가 또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와, 진짜 이게 언제 끝나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시간이 흘렀어요. 흘러가지고서 진짜 나 너무 힘들다 했는데 제가 올해 아니 작년에 사실 이 지금 있는 곳에 발령이 났거든요. 근데 이곳이 뭐 험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한 2시간 거리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통학을 할 수가 뭐죠? 통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뭐 기숙사 생활처럼 이렇게 숙소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저의 역경이었거든요. 저의 역경이었는데 제가 그 그 그 저희 고려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쓰신 책 중에 레몬 책 있잖아요. 그 레몬 책에 한 2페이지인가 읽다 보면은 그 인생의 조력자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뭘 느꼈었냐면, 아, 이런 내가 역경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 내 조력자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던 이 히든 포텐셜을 보다 보니까, 아, 이 조력자들이 있으면 항상 빛을 발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돌아봤더니, 저는 잘하는 게요. 제가 흡수력이 좋거든요. 이 스테판 커리도 말했던 게 흡수력이 좋다였거든요. 농구는 보통이지만 흡수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얘는 키워도 성공하겠다라고 그 코치가 생각을 했던 것처럼 저는 제가 흡수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도 좀 살아남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경이 있었지만 저는 예, 일어나는 힘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조력자들이 좀 단단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 그리고 주위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휴식을 아주 오랫동안 가졌는데요. 음, 육아휴직 하면서 휴식을 취했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산후우울증이 길어가지고서 6개월 쉬었거든요. 그때도 아주 윤택하게 그리고 정신적으로 큰 휴식을 취했고요. 그다음에 후퇴도 굉장히 많이 했죠. 후퇴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살펴보면 어 저의 이런 조력자의 시간들 때문에 지금의 제가 전성기를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2025년 전성기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제가 올해 충동적으로 고려학교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극 F라서 조금 이렇게 충동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은데 최상경 교장 선생님의 이렇게 연수 하나를 듣다가 거기에 이렇게 훅 해가지고서 그래 나랑 뜻이 같으시네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제가 점점 흡수력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항상 이렇게 말없이 이렇게, 이렇게 묵묵하게 자기 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올해는 제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저 연구부장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해서 연구부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유지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퇴직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발판으로 삼아서 저의 미래를 좀 상상해 봤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저의 꿈. 저는 상육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교사상이라는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뛰어난 영어 선생님들을 주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영어 수업대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 수업대에서 뭐 저 자랑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제가 겪은 이 실패의 과정, 후퇴의 과정, 그리고 저의 성장 과정, 그리고 저와 함께했던 저의 동지들인 학생들과의 이제 성장 과정을 다른 선생님들한테 보여주고, 오,
이 사람도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내가 왜 못할까 하고 그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싶다고 해야 될까요? 용기를 좀 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어 수업대에 나가고 싶은 욕심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제가 해 봤기 때문에 동기를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 약간 승진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는데 승진이랑은 저랑은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뭐 하면은 뭐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조금 더 학생들 곁에서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수석 교사가 되고 싶은 게 저의 욕심이고요. 그다음에 연구를 좀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해보고 싶어요. 제가 좀 공부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저의 마음을 예전에는 이렇게 혼자만 하면 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마음,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마음, 그리고 후퇴해도 괜찮다는 마음, 그리고 이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마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다른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다른 이렇게 힘들어하는 학생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한테도, 그리고 학부모들한테도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어, 저의 어, 꿈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너무, 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그런지를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저희가 주제 발표에 어떻게 보면 취지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거에 또 되게 부합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사실 본인 개인 얘기하는 거 쉽지는 않으셨을 건데 되게 또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 저도 사실은 뭐 고려학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할 수 있으면 다른 분들은 더 잘할 수 있다. 약간 이제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사실 시작한 일들이 많고 그랬었고 그게 이제 세월이 쌓이다 보니까 뭐 책도 한두 권 쌓이고 하면서 이제 고려학교도 7기 이제 되니까 그런 거지. 누구나 시작은 있고 아까 뭐 수업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다 어려움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심으로써 또 다른 분들 들으시면서도 이제 공감도 되면서 어, 그랬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화면 끄신 분들은 말씀을 못 하시는 건지, 지금 이제 말씀 못 하시면 저희 줌은 여기서 그러면은 마무리를 하고 여기 채팅창에 남기면 또 다른 분은 못 보시니까 저기 저희 카톡, 고려학교 카톡방에 오늘 소감 이렇게 이제 세 분 발표하셨는데 예, 발표하신 분이랑 다 좀 남겨주시고 안소연 선생님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네, 한 분 계셨는데. 아, 네. 발표 너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예. 다 뭔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에 음, 양준희 선생님 되게 이 얘기 꺼내주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 힘든 시간을 또 이겨내시고 이렇게 고려학교 너무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음, 네, 고려학교에서 그 단단한 지지를 더 많이 받으시고, 지금 계획하시는 일들이 뭐 이미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응원드립니다. 예. 홍세현 선생님 발표도 저희 요즘 하고 있는 그 지속 가능 발전 교육 내용하고 너무 맞닿아 있어서 저도 항상 고민되는 게 이게 너무 내가 던져주는 대로 애들이 가고 있지 않나? 뭔가 이렇게 되지 않는 느낌?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 근데 그걸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셔서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되게 훌륭하시더라고요. 예,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더 나아지고 계신 거니까, 예, 같이 하고 있는 게 되게 좋았고, 네,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미. 네, 그리고 이미정 선생님
에스페란토는 저도 예전에도 발표 들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 의미를 알려주시니까 되게 그 사상이 그 종교는 아니지만 진짜 철학적이고 되게 그 뭔가 연결되어 있고 가능성 이런 의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한 것 같고 그 언어를 가지고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고 계신다니까 그 자체로 벌써 이제 실천을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왠지 요즘 프로젝트 그거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 오늘 발표 수업 들으면서 되게 뭔가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 그런 게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아, 몰랐어요. 옆에서 아까 말 시켜가지고 꺼놨다는 게. 그 윤희정 선생님 에스페란토 이제 그거 뭐야 관심 있어서 하실 분은 이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일단 인증서 하나 찍고 마치고 지금 화면 못 켜신 분들도 소감은 첫째 톡방에 좀 남겨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아, 선생님, 다시 찍을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쉬시고요. 저희 또 다음 주에 그 구전 토론이죠. 레모네이드 책 토론이니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